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POP 데몬헌터스가 대박, 사자보이스 멤버들의 원형은 차은우, 안효섭은 목소리 연기까지 맡았다라는 중국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고 이 영화를 몰래 본 중국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영화의 중국 반응을 벌써 세 번째 찾아서 올리는데 이유는 그만큼 몰래 보는 중국이 이 영화에 폭발적으로 열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중국 유튜브라 불리는 최대 동영상 사이트 비리비리에서는 이 영화의 원본 영상과 리뷰 영상이 도배가 되고 있고 중국 최대 리뷰 사이트 더우반에서는 벌써부터 이 영화의 리뷰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 반응을 소개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기 위해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에서 우리의 한류를 생각하는 다양한 시각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중국 반응을 보면서 너무나 무지성으로 작품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 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을 쏟아내는 부류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우리 사회가 일본의 혐한 세력과 중국의 신홍위병 세력처럼 무지성 혐오자들이 늘고 있다고 판단되어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이 큽니다. 어쨌든 중국도 향후 개방이 되고 민주화가 되면 우리 한류를 즐기는 가장 큰 소비 세력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저작권에 민감한 디즈니 플러스나 넷플릭스가 중국이 훔쳐보는 것을 묵인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향후 중국 시장을 자신들의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요즘 유튜브에서는 중국 혐오 영상들이 조회수가 높다 보니 일부러 중국 혐오를 조장하는 영상들을 만들어 올리는 것도 큰 영향으로 봅니다. 우리는 북한이나 중국이나 과거 우리가 읽었던 동화 바람과해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었듯 그들과 똑같이 혐오 전쟁을 하기보다는 우리의 한류의 추종자로 만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비판과 혐오는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설하고 중국 언론에 올라온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넷플릭스 신작 애니메이션 K-POP 데몬헌터스가 공개되자마자 각종 게시판과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았습니다. K-POP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드라마 남신 안효섭을 주인공으로 기용했을 뿐만 아니라 트와이스도 목소리를 더했고 유키스의 보컬 케빈까지 깜짝 출연했습니다. K-POP 걸그룹과 악마 그룹 그리고 판타지 배틀이 어우러진 이 애니메이션은 K-POP 팬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열혈팬 맞춤형 애니메이션입니다. 메인 스토리는 루미, 미라, 조이로 구성된 3인조 K-POP 걸그룹 헌트릭스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들은 무대 위에서 빛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악마와 싸우고 세상을 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걸그룹 헌트릭스의 라이벌은 진우, 에비, 미스터리, 로맨스, 베이비로 구성된 잘생긴 외모와 악랄한 매력을 가진 보이그룹 사자보이즈입니다. 겉보기에는 인기가 많지만 실상은 인간의 영혼을 빨아들이는 악귀입니다. 사자보이즈의 진우 캐릭터는 검은 머리에 차분하고 근육질의 몸매를 가진 한국 남성신의 대표주자로 설정되었습니다. 안효섭이 성우를 맡았고 앤드류 채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트와이스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도 불렀습니다. 이 작품은 시각적으로 폭발적일 뿐만 아니라 트와이스, 방탄소년단과 작업한 경험이 있는 린드그렌이 걸그룹의 배틀송 테이크다운 안무를 담당하는 등 K-POP계의 거물급 프로듀서들의 음악이 담겨 있으며 블랙팩토리 테디와 스트리트 여전사 잼니 퍼블릭이 안무에 참여하여 가장 정통적인 K-POP 풍미를 선사합니다. 한복을 입고 춤을 추는 유어 아이돌은 완벽한 팬 혜택으로 대형 스크린과 함께하면 더욱 즐겁습니다. 80분이라는 짧은 상영 시간으로 다소 빈약한 캐릭터 묘사와 다소 직설적인 줄거리를 가진 K-POP 데몬헌터스는 청춘이라는 주제와 성장 반전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주인공 루미는 악마와 싸우고 자기 회의에 빠지면서 진정한 힘을 발견하며 희망은 멋진 것이다. 내가 희망을 느끼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너만이 선택할 수 있다라는 대사는 많은 젊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단순한 음악 영화가 아니라 꿈을 쫓는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비록 아이돌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마음속 악마와 싸우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서며 그 희망을 향해 끊임없이 뛰어왔습니다.
K-팝 데몬헌터스는 K-팝 팬이든 애니메이션 팬이든 팝콘을 들고 대형 스크린으로 감상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중국의 애니메이션도 이 영화의 희망의 방향성을 배워서 세계 시청자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인지하고 중국 내에서만 인기 있는 영화가 아니라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영화를 제작해야 합니다. 다음은 K-팝 데몬헌터스를 몰래보며 열광하는 중국 반응입니다. 여주인공과 남주인공의 모델들이 너무 아름답고 모든 이상이 디테일로 가득 차 있고 비주얼은 매우 만족스럽고 노래는 너무 아름다워서 마치 어렸을 때 바비 인형을 보는 것 같아요. 모든 전투가 화려하고 임팩트가 강해요. 3명의 주인공은 상징적인 무기를 들고 악마와 싸웁니다. 빛과 그림자가 흐르고 색채가 풍부하며 협력이 매끄럽습니다. 아름다운 소녀들이 노래하고 괴물과 싸우는 이야기는 결코 유행을 타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 아이돌의 고정관념이 가득하고 줄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작은 이스터 에그입니다. K-팝의 인기가 이 정도까지 높을 줄은 몰랐다. K-팝에 열광하는 중국인들이 정상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제가 유일하게 불만스러운 점은 주인공 그룹 스토리가 시나리오 작가에 의해 강요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루미와 진우의 케미는 정말 잘 맞았지만 결국 강제로 분리되었습니다. 큰 고양이와 작은 까마귀가 홀로 남겨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줄거리가 너무 단순하다고 말했지만 이 영화의 포지셔닝은 아이디어가 있는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허세가 없고 스토리가 가볍고 유쾌하며 다양한 소소한 표정들이 너무 귀여워요. 소파에 누워서 간식을 먹으며 보기에 아주 적합해요. 창의성과 문화의 결합, K-팝과 선과 악의 대결을 결합하는 것은 매우 창의적입니다. 동시에 이 영화는 다양한 한국 문화 활동을 담아내 문화적 생산에 기여합니다. 캐릭터 디자인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주인공은 마치 징크스를 연상시킵니다. 노래도 아주 좋은데 특히 골드는 정말 좋습니다. 줄거리는 다소 유치하고 마지막에 반항했던 사자보이스 몇 명은 칼에 맞아 죽습니다. 악당들은 전투력이 없고 형식적입니다. 전반적으로 매우 창의적인 팝콘 영화로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런 고품질 팝콘 영화를 해외에 수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영화를 좋아해서 속편이 나오길 바래요. 중국은 애니메이션의 질의 문제가 아니라 소재가 문제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매번 한국을 부러워하지만 말고 우리도 문화를 키워야 한다. 우리가 문화에서 한국에 지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요즘 애니메이션이 예전만큼 재미를 주지 못할까봐 걱정하던 차에 훌륭한 영상미, 완벽한 성우 연기, 캐릭터 탐구 그리고 물론 K-팝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K-팝 데몬헌터스는 전세계가 인정하는 3명의 여성 팝스타를 보여주지만 이들은 공연장을 매진시키고 영혼을 평화롭게 하는 역할을 맡지 않았을 때는 악마와 싸웁니다. 이 영화는 K-팝이라는 접근 방식을 통해 뮤지컬 장르에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다행히 제작진은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 장르에 대한 방대한 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구성해 주었습니다. 또한 루미의 이야기를 다른 요소들을 과감하게 배제하고 캐릭터를 탐구하는 방식은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물론 케미스트리는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고 캐릭터 간의 역동성은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의 매료된 주된 이유는 음악입니다. 신이시여 모든 트랙이 제대로 되어 있었고 비트부터 목소리까지 모두 너무 좋았습니다. K-팝 데몬헌터스는 관객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절대적으로 훌륭하고 놀라운 애니메이션입니다. 시대가 많이 나아졌어요. 어렸을 때는 디즈니 공주나
바비 인형 요정들이 매 에피소드마다 날개 모양과 색깔이 바뀌는 모습을 보기 위해 2년씩 기다리는 모습만 상상할 수 있었죠.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미국과 한국 드라마에서 세상을 구하는 K-팝 아이돌들을 상상할 수 있어요. 한국 주인공이 되어 사랑에 빠지고 남자친구를 희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모습은 현대 소녀들의 주류적 니즈를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어요. 시대가 정말 많이 나아졌다고 확신합니다. 처음 몇 분은 꽤 고통스러웠습니다. K드라마에 관심이 없다면 너무 길어서 거의 다 못 볼 정도였습니다. 세계관이 나오자마자 여주인공이 악마적인 배경을 가진 강인한 체형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재미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주인공이 악마라는 설정은 매우 신선했습니다. 다행히 시나리오 작가는 안정적인 스토리보다는 진부함을 선호하여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창의성은 악당의 설정에 있으며 이것이 저를 끝까지 보게 만든 것입니다. 또 다른 점은 뮤직비디오의 서사가 매우 창의적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사와 심리 묘사를 추상적인 예술적 표현으로 대체했고 그 창의성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영화는 K-팝에 대해 잘 모르는 저 같은 외부인이 한국 사회에 대해 갖는 환상과 부합합니다. 2부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여주인공의 부모, 남주인공의 과거 그리고 악마의 행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2부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 콘텐츠를 잘 보지 않지만 이 K-팝 영화에 반해버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 예능을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안면인식 장애가 있어서 그런 스타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제가 아는 K문화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듣는 것에서 비롯되었지만 이 영화를 보고 K문화의 힘을 느껴버렸습니다. 이 영화 소다팝 한 부분을 계속 봤는데 영화에서 말했듯이 정말 중독성이 강했습니다. 빅데이터 덕분에 볼수록 더 많이 보게 되니까 진짜 영화를 찾아다녔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이 영화를 정말 좋아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통적인 의미의 단순한 영화가 아니라 뮤지컬에 가깝습니다. 영화에는 많은 노래가 사용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중 많은 노래가 실제로 프로토타입이 있었는데 저는 잘 몰랐습니다. 어쨌든 저는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골드는 금메달을 받을 만한 노래입니다. 정말 듣기 좋습니다. 이 영화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이 영화의 색조는 전반적으로 채도가 높고 비교적 시원한 빛과 그림자 효과가 있습니다. 캐릭터 묘사 또한 매우 생동감 넘치고 다양하고 생동감 넘치는 작은 표정들이 돋보입니다. 조이의 큰 눈과 눈물이 팝콘으로 변하는 디자인이 매우 창의적입니다. 세 소녀는 각자의 내면적 트라우마, 혼란스러운 과거 그리고 작은 단점들을 지닌 채 살아 숨쉬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진솔한 대화, 자기 성찰, 루미를 초대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수많은 순간들, 그리고 세 사람이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고 울고 싶다는 소원까지 그들은 항상 서로에게 사랑이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아주 착한 세 소녀, 아주 좋은 가족입니다. 사자보이즈의 캐릭터 설정은 제가 생각하는 보이밴드에 대한 고정관념과 매우 잘 맞아떨어지고 그 중에서도 진우는 특히 고정관념에 가깝습니다. 수많은 한국 코믹 남자 주인공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떠올랐죠. 이 영화는 사적인 재화를 담고 있고 노골적으로 문화를 훔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한국인들이 마케팅을 잘한다고 합니까? 해설과 칭찬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애니메이션 속 남자 캐릭터들은 어깨가 너무 넓습니다. 정말 잘 만든 영화입니까? 그림이 약간 불안정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영화에 한국인 내부자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문화 도용입니다. 중국 전통 문화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노골적으로 훔쳤습니다. 이런 종류의 작전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90분짜리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페라 같은 K-팝 삽입곡은 좋았지만 허술한 줄거리는 신조차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긴 콘셉트 홍보 영상 같았는데 보이밴드의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스파이더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볼만해요. 심심할 때 보면 되죠. 하지만 K-POP 보이그룹이나 걸그룹은 이렇게까지 멋 없을 리가 없고 노래도 이렇게 형편없을 리가 없어요. 이게 바로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K-POP과 아시아인에 대한 고정관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갈등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바보들이죠. 그렇죠. 예고편만 보고 영화를 평가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줄거리는 매 순간 예측 가능하고 한국 드라마의 고전적인 사랑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것 같아요. 남녀 주인공의 관계보다 소녀들의 유대감이 더 보고 싶어요. 남자 주인공을 제외한 4명의 보이밴드 멤버들은 그저 장식품일 뿐인가요? 인간형은 아동복 가게를 털은 것 같아요. 영원히 악마로 살아야 해요. 어쨌든 생각 없이 봐도 재밌고 노래는 좋잖아요. 인상은 4점 정도입니다. 형식은 참신합니다. 클리셰적인 틀이지만 결말까지 줄거리 전개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감정에 따라 흘러갑니다. 더 중요한 건 여성 그룹과 남성 그룹이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형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노래도 좋고 가사도 더 세심합니다. 한국적인 문화적 요소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걸그룹과 보이그룹의 퍼포먼스도 훌륭했고 퍼포먼스 뒤에 숨겨진 스토리도 꽤 흥미로웠습니다. 조만간 중국에도 C팝 데몬 헌터스 100% 나옵니다. 줄거리는 8점이지만 자매들이 너무 멋지고 예쁘고 노래도 너무 좋아요. K-팝은 한국 문화 수출품을 많이 뺏어갔어요. 줄거리나 캐릭터 설정은 별로지만 노래는 꽤 좋아요. 제가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면 유럽과 미국 사람들이 해외 한류를 괴물로 보는 건가요?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영화네요. 왠지 너무 배가 아픕니다. 그리고 저는 헌터들이 괴물을 죽이는 걸 보러 왔는데 왜 스토리가 보이그룹과 걸그룹의 사랑 이야기인가요? 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자밴드의 마지막 곡은 꽤 좋았지만 테이크다운이 화면에서 사라지면서 약간 시끄러웠습니다. 노래가 너무 신나서 춤을 추지 않을 수 없었어요. 채쇼 고양이처럼 생긴 하얀 호랑이도 너무 귀여웠고 작은 모자를 쓴 새눈 작은 새도 너무 귀여웠어요. 둘 다 아주 조용했고 영화 전체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였어요. 곡 자체는 아주 현대적인 K-팝 분위기이고 정말 좋아요. 김치 문화를 한국 드라마 수준으로 설정하려는 도깨비 판소리, 까마귀 백호는 꽤 흥미로운 설정입니다. 진짜 걸그룹이 찍은 콘셉트 홍보 영상처럼 너무 귀여운 영화예요. 정말 멋지고 남자 그룹 멤버들도 아이돌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K-팝과 귀신 이야기의 좋은 조합. 너자투 전세계 1위 애니메이션이라고 좋아하지 말자. 이 영화를 보면 정작 한국 문화가 전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도시에서 수많은 정체불명의 사람이 사라지자 모두가 열광적으로 스타를 쫓고 엔터테인먼트를 소비하는 시대가 계속되었다. 그런데 걸그룹이 구하고 싶어했던 팬들은 그렇게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들을 구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문화적으로 무기, 매듭, 비파 같은 요소만 영화에 넣으면 세상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같은 거품 속의 같은 문화라고 생각할 것이다. 각도는 참신하고 노래는 좋고 그림은 아름다운데 줄거리는 단순해요. 아이돌들이 나이 때문에 신격화될 수도 있고요. 젊은 세대가 정말 걱정돼요. 분홍머리 소녀가 레드벨벳의 아이린과 좀 닮은 것 같아요. 중국 문화는 정말 우물한 개구리를 벗어나야 한다. 중국 내에서만 인기 있는 콘텐츠는 세계에서는 절대 인정받지 못한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중국은 이 영화를 불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중국은 두 가지 자괴감에 빠질 것 같습니다. 문화의 본고장 미국이 한국 K-팝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 두 번째는 그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 어쨌든 이 영화는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증명을 하는 영화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